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 젊을 때는 그렇게 쉽게 좋아하고 쉽게 고백하고 쉽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애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뭔가 자꾸 걸리는 게 생기고 선뜻 시작하기가 두렵고 막상 시작해도 예전처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건 단순히 기회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연애 자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건 상처의 축적입니다. 젊을 때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큰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크게 다친 경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애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 안에는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신당한 기억, 상처받은 기억,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한 기억, 이런 것들이 쌓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방어막이 쳐집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도 선뜻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설렘보다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이미 경험한 상처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 사람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감정이 자라기 전에 먼저 차단해버립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험에서 오는 신중함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이 너무 두꺼워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도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상대방한테 투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경험에서 옵니다. 젊을 때는 기준이 단순합니다. 좋아하면 만납니다. 그런데 연애 경험이 쌓이고 상처도 받아보고 잘 맞지 않는 사람과 힘들게 지내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는 조건들이 생깁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정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하나에 조금만 어긋나도 이 사람은 아니다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다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기준이 높아질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조건에 맞는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좋은 면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생활 패턴이 굳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만의 루틴,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누군가를 내 삶에 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데 막상 내 루틴이 흔들리면 불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내 생활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면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피곤해집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오래 혼자 살수록 이 유연함이 줄어듭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연애는 두 사람의 삶이 맞닿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을 감당할 에너지와 의지가 젊을 때보다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표현했습니다. 부끄럽고 어색해도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감정 표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하는 게 두렵고,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는 게 두렵고, 내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게 부담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감정 표현을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연애에서는 서로 좋아하면서도 아무도 먼저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둘 다 감정이 있는데 둘 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타이밍을 놓치거나 어느 한쪽이 지쳐서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애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는 게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연애 자체를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혼 경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혼자 지낸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잘 안 되면 어쩌나,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서로 좋으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연애와 함께 따라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 가족 관계,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감정 하나로만 결정할 수 없는 변수들을 만들어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현실이 걸립니다. 현실을 따지다 보면 감정이 식기도 합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만으로 밀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나이 든 연애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처의 축적과 방어막에 대해 이야기하면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상대방한테 투영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게 문제인데 그 반응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지금 내가 과거 경험 때문에 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가 하고 인식하는 것. 그 인식이 방어막을 조금씩 낮춰줍니다. 기준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보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하는 사람을 찾으려 하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면 판단이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혼자만의 생활 패턴 문제에 대해서는 연애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완전히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천천히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연애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기보다 어떤 부분은 내가 맞추고 어떤 부분은 상대방이 맞추고 어떤 부분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감정 표현의 문제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먼저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당하는 게 두렵고 상처받는 게 두렵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연애에서 많은 기회가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도 먼저 표현하지 않아서입니다. 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연애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연애에는 젊을 때의 연애에는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서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연애. 이게 나이 든 연애가 가진 강점입니다. 설레는 감정만이 연애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설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를 존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게 나이 든 연애의 진짜 장점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보고 천천히 다가가고 오래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신중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신중함이 완전히 마음을 닫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금씩 열어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는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암과 경험이 연애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연애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마음을 조금 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6가지 이유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연애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달라지거나 자신이 너무 많이 맞추다가 지쳐버리거나 하는 경험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설레기 전에 경계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아도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잘해줄수록 이게 진짜인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설렘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몇 번의 만남이 깊어지기도 전에 스스로 거리를 두고 끝내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만남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나는 연애가 안 맞는 사람인가 봐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연애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이 너무 두꺼워진 겁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 계속 혼자인 경우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충분히 매력 있고 좋은 사람인데 왜 혼자냐고 물으면 딱 맞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합니다. 만나보면 늘 뭔가 하나씩 아쉽다는 겁니다. 대화는 잘 통하는데 외모가 아쉽거나 외모는 좋은데 경제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리거나 2가지 다 괜찮은데 가치관이 조금 달라 보이거나 이렇게 계속 뭔가 하나씩 걸리다 보면 만남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나중에는 어지간한 사람으로는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기준이 높아진 것의 부작용입니다. 기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 든 연애에서 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데 아무도 먼저 표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고백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 나이에 고백이라는 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크고 잘못했다가 지금의 좋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기다리는 상황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한쪽이 먼저 지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좋아했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사라진 인연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이 든 연애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가져가려는 겁니다. 경험이 많다 보니 상대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 판단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는 좋은 사람을 너무 빨리 닫아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좋은 인상을 주려고 어색하게 행동하거나 시간이 지나야 편안한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폭발적입니다. 좋으면 너무 좋고 싫으면 너무 싫고 그 강렬함이 연애를 밀고 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감정의 진폭이 줄어듭니다. 좋아도 너무 티나게 표현하지 않게 되고 이게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 잔잔한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연애에서는 더 솔직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눈치 보며 기다리는 것보다 불편해도
직접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 돌려 말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잘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든 연애의 또 다른 어려움은 주변 환경이 연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연애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응원해주고 같이 설레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오히려 걱정을 먼저 합니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 괜찮은 사람인지 잘 알아봐야 한다. 이런 말들이 연애 초기에 설렘을 눌러버립니다. 주변의 걱정이 내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상대방을 더 까다롭게 보게 만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알고 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나이 든 연애가 어려운 이유 대부분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상처, 기준, 습관, 두려움, 시선. 이것들이 전부 내가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말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렵지만 조금씩 조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방어막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 낮추는 것. 기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 감정 표현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작은 조정들이 나이 든 연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이 든 연애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좋으면 그냥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깊이 따지기 전에 감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감정이 올라와도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 따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식기도 하고 결론이 안 나서 시간이 길어지다가 흐지부지 되기도 합니다. 이 확신의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연애는 없습니다. 젊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확신이 없어도 감정에 밀려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만으로 밀고 나가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완벽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함을 감수하고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시작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이 든 연애가 어렵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혼자가 너무 편해진 겁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혼자만의 평화가 생깁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 페이스대로 살 수 있고 이 자유로움이 너무 익숙해지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전부는 아닙니다. 혼자의 편안함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 연애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레는 경험 자체가 낯설어진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좋아지면 이 두근거림이 뭔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연애 감정인지, 그냥 좋은 사람에 대한 호감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감정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감정을 분석하려 하기보다 그냥 느끼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뭔지를 파악하려다가 감정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근거림이 왔다면 일단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 분석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 든 연애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가슴이 안 뛴다는 겁니다. 조건도 괜찮고 사람도 좋은데 설레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처음 만남에서 심장이 요동치는 경험 자체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처음부터 불꽃이 튀어야만 연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나면서 천천히 쌓이는 따뜻함, 함께 있을 때 오는 안도감, 이것도 충분한 감정입니다. 처음에 두근거림이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나이 든 연애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심리가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과거의 연애와 현재를 비교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지금 만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 사람은 이런 면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과거의 연애는 이미 끝난 것에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아직 알아가는 중이니까요. 과거와 비교하는 순간 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교를 인식하고 멈추는 것만으로도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나이 든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조건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레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더 귀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뛰는 사람보다 같이 있어도 자연스럽고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힘든 날 옆에 있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눈이 생기는 게 나이 든 연애의 성숙함입니다. 어렵습니다. 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렵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건 다릅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진지하고, 더 깊은 연애가 가능합니다. 그 깊이는 젊을 때의 연애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한 두 사람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연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상처 때문인지, 기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그 원인을 알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그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연애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시작한 연애는 그만큼 더 단단합니다. 쉽게 시작한 연애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어간 연애가 더 오래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